네, 창릉 신도시 지구 단위 계획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걸 먼저 보기 전에 내가 왜 지구 단위 계획을 보는지 이걸 알아야 돼요. 지구 단위 계획을 봐서 뭐합니까?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아니, 내가 왜 상가를 봐야 되고요. 내가 왜 단독주택을 봐야 되고요. 내가 왜 자족시설을 봐야 되고 내가 왜 도시계획시설을 봐야 합니까? 나 아파트 사전 청약 당첨되려고 하는데 이걸 왜 봐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당첨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입, 엑시트, 흐름 파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가 어떻게 흘러가는 줄 알아요, 부동산이. 입지가 좋은 곳에 진짜 몰빵을 해야 되는 수도 있는 거예요. 창릉 신도시가 엄청나게 크잖아요. 내가 아무 데나 집어넣는다? 라고 하는 건 또 아니란 말이에요. 큰 돈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뭐 사연청약이니까 당장 돈은 안 들어가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메인 입지에다가 투자를 해야 되고 이게 아니면 대체 입지를 빨리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항상. 부동산 공부는요. 아파트를 보는 게 아니에요. 뭘 본다? 땅을 본다. 땅의 변화. 아파트를 보지 말고 땅의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오늘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검단 강의할 때 계속 반복을 하지만 영상을 쓸 수가 없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오늘은 그 검단 강의할 때 좀 중요한 내용만 앞에 조금 잠깐 하고 그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땅에는 희소성 변화라는 게 있고요. 땅의 확장성 변화라는 게 있습니다. 땅의 희소성은 어디에 많죠? 땅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아파트가 있죠. 또 초가집도 있고 구축 아파트도 있네요. 신축, 구축, 뭐 재개발 지역 이런 게 있잖아요. 땅이 늘어나지가 못하잖아요. 그냥 그 상태잖아요. 이게 이제 희소성이라는 거예요. 이걸 부시고 아파트를 지을 수밖에 없죠. 이 구축을 부시고 이렇게 신축을 지을 수밖에 없죠. 이런 게 땅의 희소성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땅의 확장성 변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이런 건 택지지구 아니면 도시개발 구역, 지역 이런데 땅이 계속 이렇게 늘어날 수 있는 지역에 있잖아요. 이런 지역을 땅의 확장성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곳에 돈이 항상 이렇게 모이게 됩니다. 확장성이 있는 곳하고 희소성이 있는 곳에서 땅의 변화가 있는 곳. 이 두 가지를 기억을 하시면 굉장히 부동산이 심플하게 쉬워요. 우리 그 고양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푸른색으로 보이시는 거 있나요? 이렇게? 이게 산이야. 그럼 여기가 하얀색으로 이렇게 보이죠. 여기도 뭐 여긴 김포인가? 네, 그렇죠. 고양시가 이쪽이죠. 그럼 고양시 자체는 이게 대부분 평지가 많죠. 하얗잖아요. 확장성 있는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얀색이 아파트가 다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산을 제외한. 그래서 고양시 같은 경우는 확장성 지역이다 라고 설명을 하면 됩니다. 다음 지도 보겠습니다. 여기는 어디죠? 뭐 관양동도 보이고 포일동도 보이고 간현동도 보이고 막 그러네. 여기 어디예요? 안양, 과천, 수정구 있잖아. 분당, 판교. 그럼 우리 산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 산이 이렇게 많아. 산이 이렇게 많아. 여기도 산이 이렇게 많아. 하얀색이 별로 없잖아요.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맞습니다. 희소성 지역. 쉽죠? 아까 고양 그리고 우리 인천 그리고 막 송도 같은 데는 택지지구를 더 개발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거기는 확장성이 있는 곳이고 분당, 판교, 안양, 과천 그리고 성남, 구성남 다 산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확장성 지역이 아니라 희소성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문어발 개발, 문어발 확장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문어발 확장 언제 많이 하죠? 떡볶이 장사도 오늘 잘 되니까 2호점 내야 되겠다. 3호점 내야겠다. 프랜차이점. 4호점 내야지. 5호점 내야지. 그렇죠. 사업이 잘 될 때. 맞습니다. 사업이 잘 될 때죠. 그러면 요거는 뭡니까? 사업이 잘 된다. 부동산 경기가 좋다. 그러면은 확장성이 있는 곳이 아무래도 더 좋겠죠. 원래는 확장성이 이것밖에 없었는데 내가 건축업자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아파트 지을 때가 필요하고 건물을 지을 때가 필요하고 상가를 지을 때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 아까 여기를 딱 보니까 다 산인데 이거 아파트 지을 때가 없겠죠.
그렇죠. 사업이 지금 잘 되고 있는데 1호 좀 내고 2호 좀 내고 3호 좀 내고 계속 확장을 해야 되는데 이게 확장할 데가 없는 거야. 여기 골룸 있네. 골룸이 반지를 딱 끼고 있는 거예요. 반지를. 반지. 절대 반지.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야, 저 종로 귀금속 상가에서 팔아. 똑같은 거 10,000원에 2개 이러는 거지. 이 재화라는 건 찍으면 되잖아요. 원하면. 그 유명한 이 국토부 장관이 얘기했던 거 있죠. 네, 아파트가 빵이라면 찍겠다. 못 찍잖아요. 투자 시기에 따라서 다르게 접근을 해야 돼요. 땅은요, 한정적이에요. 그렇지만은 늘릴 수가 있잖아요. 인위적으로. 제가 지금 뭘 얘기를 하는지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땅은 한정적이야. 그래, 알았어. 희소성도 중요하고 확장성도 중요하다. 이 할아버지는 지금 희소성 지역에서 혼자 깔고 앉아있네? 근데 여기 옆에를 딱 보니까 확장성 있는 곳에는 누가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죠?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죠, 지금? 여러 분류의 사람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공사 인부는 여기다 지어요? 계속 물어보고 있고, 여긴 달 날아간다고 하고 있고, 여긴 또 도둑이네? 도둑은 또 뭐 훔칠 거 없나? 이러고 있고. 여러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언제 모이겠냐고. 네? 아주 간단한 문제예요. 우리가 이렇게 인구가 늘어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은 땅만 가지고 있으면 세금을 적게 내잖아요. 그렇지만은 이렇게 지어버리면 원래 이 땅이 100만 원이었어. 근데 이렇게 건물 지어버리고 각각각 파니까 필지를 잘라서 판 거예요. 여러 명한테. 그러면 100만 원이 1000만 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거기다가 또 건물까지 지었네. 그럼 땅과 건물이 들어감으로써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있잖아요. 나라에서. 그래서 확장을 하는 겁니다. 인위적으로. 어쩔 수 없이. 아주 심플하게 가르쳐 드릴게요. 부동산의 대원칙은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예요. 상승기 때는요. 최소 비용으로 확장성 있는 곳에 투자를 한다. 여기 스트리트 파이터 뉴죠? 뉴가 장풍을 쏘고 있네? 장풍의 크기가 작죠, 여러분들? 장풍의 크기가 작아. 작은데 여러 개 쏘고 있습니다. 왜? 최소 비용으로 여러 개를 확장을 하는 거예요. 문어발식으로. 확장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돈을 많이 벌어요, 여러분들이. 하락기가 찾아왔을 때는 희소성 있는 곳에 투자를 한다. 내가 낼 수 있는 최대 비용별 표시. 영끌에서. 장풍의 크기 봐요. 야, 이거 맞고 죽겠다. 최대 비용을 쓰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겨울에 작년 12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제가 계속 최대 비용을 써서 영끌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욕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저한테. 그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상승기 때는 최소 비용으로 해야 돼요. 최소 비용으로 여러 개를. 내가 능력이 안 돼. 그럼 하나라도 해야 돼. 솔직하게 우리 그냥 까놓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눈 뜨면 1억이 올라. 근데 왜 투자를 안 합니까? 상승기 때. 하락할 것 같아서? 그건 바보야, 여러분들. 바보란 말이에요. 무조건 해야 돼요. 진입은 했어. 최소 비용으로 확장성 있는 곳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면 진입을 했으면 탈출할 시기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얘는요, 솔직하게 탈출 안 해도 돼요. 내가 소득과 자산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하면. 그렇지만 얘는 탈출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요걸 알고 계시면 돼요. 상승기 때는 최소 비용으로 해야 되는 거구나. 하락기 때는 최대 비용으로 영끌해야 되는구나. 제가 대체 입지에 대해서 설명을 계속 드리지 않았습니까? 자꾸 확장성 있는 곳에 확장성이 있어요. 그럼 뭐라고 그랬어? 여러분들? 확장성이 있으면 어떤 걸 투자해야 된다고요? 확장성이 있습니다. 어떤 걸 투자해야 돼요? 땅이 비싸잖아요. 최소 비용이라고 그랬잖아. 왜 그래요? 최소 비용. 확장성이 있는 곳에는 최소 비용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 아파트 제가 청약 넣으라고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안 넣더라고. 확장성이 있는 곳에는 내 자본의 최소 비용으로 들어가는 거. 계약금이 10%, 20%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확장성이 있잖아. 신도시에는요. 땅이 늘어날 수가 있잖아. 여기 생기고 저기 생기고 여기 생기고 저기 생기고. 아파트가 계속 생기잖아요. 그럼 내가 최소 비용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가을하고 겨울하고 이번 연도에 하락기였어. 하락기였으면 제가 얘기했던 희소성 있는 곳에 투자한다. 제가 찍어드렸었어요, 그때. 분당, 그래 동탄, 성남, 구도심. 제가 이거 여러분들 중강의 참석 안 하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제가 이거 하라고 했어요. 겨울에. 근데 안 했잖아. 성남 구도심 그렇게 욕하는 유튜버들 많잖아요. 거기 지어질 땅이 있습니까? 다 산인데? 지금은 약간 틀려지죠? 지금은 보합기잖아요, 보합기. 애매한 거예요. 애매하면 원래 투자를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것만 이해를 했으면 오늘 다 끝났어. 이것만 이해하면 돼. 부동산의 대원칙. 싸게 사서 비싸게 팔자. 최소 비용으로 확장성 있는 곳에 투자를 한다. 상승기 땐. 가는 거야. 뭐 어디 가. 뭐 어디에요 또. 뭐 검단 가. 뭐 옥정 신도시 가. 왜? 싸잖아. 싸잖아요. 평택 가. 고덕 신도시 가. 다 사는 거야. 다 사고 싸게 사서 비싸게 팔 수 있는 그런 눈을 길러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부동산이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 내가 막 몇천, 뭐 1억 안 들게 살 수가 있어. 근데 여기는 10억이 들어가. 못 사잖아요. 그럼 여기서 배워야 돼. 여기서 먼저 내가 돈을 벌고 여기로 넘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지역을 무시하지 말라라고 계속 얘기를 했던 게 이런 거예요. 일산은 안 됩니다. 고향은 확장성이, 뭐 땅이 희소성이 없어서 안 돼요. 그럼 부동산 투자를 안 해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산, 고향, 무궁무진합니다.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들이 공부만 진짜 열심히 하시면, 네, 무궁무진하니까 진짜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들. 아셨죠? 요거, 오늘 요 그림만 이해하셔도 여러분들은, 다 배웠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이게 도대체 모르겠다, 자기가. 확장성 있는 지역과 희소성 있는 지역, 그리고 변화에 대해서 모르겠다. 여태까지 제 강의를 보세요. 네? 한 10편 넘게 있어. 네, 그러면 알게 돼. 아, 그거의 변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구나. 또박이님, 그냥 희소성 있는 거 사면 장땡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 우리 이쁜 와이프분이, 오빠, 희소성 있는 곳은 이미 비싸. 떨어질 땐 더 떨어진다. 20억 할 때 15억 떨어져요. 몇 프로 안 떨어진 것 같은데 5억이 떨어진 거야. 또박이 새끼. 땅의 희소성 얘기하더니 강남 집값 뚝뚝 떨어진대. 아유 죽겠대. 아유 잠실 아파트 뚝뚝 떨어진대. 고덕 아파트 뚝뚝 떨어진대. 그 제가 그랬잖아요. 초보는요.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율을 낼 수 있는 곳을 먼저 투자를 하는 게 좋으세요. 최소. 이것만 기억하세요. 최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갭 투자를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1, 2억 안에 끊어야 돼요. 여기가 확장성 있는 곳이라고 하면. 그리고 청약도요. 계약금 10%로 끊어야 돼요. 20% 너무 많아. 우리가 확장성 있는 지역과 희소성 있는 지역, 투자 시기별로 굉장히 틀리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지역이 안 좋다는 게 아니에요. 신도시 가격 상승 심리 요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구 단위 계획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첫 번째, 중심상업지구 지역 내 가격 상승 여부. 뭔 뜻이냐면요. 이거 상가 분양하지 않습니까? 지하철역 앞에? 지하철역 뭐 신규로 생긴다고 하고 상가 분양이 잘 돼. 그리고 상가 분양을 하고 있어. 그러면 심리적인 상승 요인이 발생된다는 거예요. 이 비주택 분양을 한다는 건요. 어느 정도 상승을 감안하고 분양을 하는 거예요. 이 부동산 장사꾼들은 절대 분양이 안 될 것 같잖아요. 분양을 안 해. 중심상업지구 내 가격 상승, 요거 분양을 하는지, 그리고 상가나 아니면 오피스텔 같은 거, 그런 것들이 또 뭐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지, 그러면 아파트가 어느 정도 가격 상승 심리 요인이 올라왔다. 그럼 내가 허리춤에 팔 수 있거나 어깨춤에 팔 수 있는 그런 그 상황 자체가 온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아파트만 보면 몰라요. 여러분들 아파트만 보면 몰라요. 그 인근에 있는 아파트가 다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인근이 아니지. 다른 지역. 원래는 20% 차이 났는데 이런 상승 요인 때문에 한 15%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야.
그럴 수도 있겠, 이걸 계속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았죠? 우리 지역만 보면 안 돼요. 그리고 단독주택 이주자 택지 내 공사가 완료 및 택지 가격 상승 여부. 신도시에 딱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단독주택하고 이주자 택지랑 점포 상가 주택 같은 게 있어요. 원래 빈 땅이었잖아요. 거기에 건물이 지어집니다. 그 건물 가격을 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 건물가가 올라가고 있다.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 쉽게 알 수 있는 우리 점포주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점포주택에 1층에는 상가가 들어가죠. 2층, 3층, 4층에는 다가구 주택이니까 뭐가 들어가죠? 주택이 들어가죠. 여기 월세, 전세 조사하세요. 쉽죠? 굉장히 쉽게 가르쳐 드립니다. 지금 제가 무식하게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점포주택이 1층에는 상가 있고 2층, 3층, 4층에는 뭐가 있어요? 주택이 있단 말이야. 거기 월세, 전세가 오르고 있다. 신도시 내에 있는 아파트 전세값도 오를 수 있다. 그럼 뭡니까? 허리춤의 상승 요인이 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도 역시 엑시트 구간으로 정하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쉽잖아요. 이거 뭐 어렵습니까? 점포주택. 여러분들 신도시 내에 갔어. 점포주택이 있어. 1층에는 상가가 있네. 근데 요새는 대부분이 1층의 상가가 임대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1층 상가를 보는 것보다는 2층, 3층, 4층의 월세와 전세 가격을 조사하시면 아주 쉽습니다. 심플합니다. 네. 창릉 신도시는 단독주택이 어디 있고 또 이주자 택지가 어디 있고 또 이런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은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통 호재, 실현 전후. 네. 그리고 4번도 여러분들이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뭐 심리적인 요인이니까요. 커뮤니티나 뭐 맘카페나 입주민 뭐 그런 곳에서 신도시 뽕이라고 하죠. 네. 야, 10억 가자, 20억 가자, 막 이렇게 이러시는 분들이 조금 많아진다라고 했을 때도 이제 허리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우리가 절대 어깨에 못 팔아요. 어깨에 절대 팔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고수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허리춤에 파신다고 해도 정말 대단한 투자자입니다. 그리고 5번 자족시설 및 도시지원시설 준공전후. 자족시설은 뭡니까?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회사, 또 여기 뭐 지식산업센터,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곳이 분양을 한다. 똑같아요. 5번과 1번이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이런 곳은요, 분양할 때, 그러니까 대규모, 조그만 거 말고, 조그만 그 자족시설 말고요. 좀 그 자족시설 중에 좀 그 큰 그 대지 면적을 가지고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런 곳에 분양을 해. 분양 직원들이 막 돌아다녀. 네, 그러면 상승 요인이 많이 올라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준공 전후, 요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도시 내 자족시설 및 도시지원시설의 준공 전후까지 봐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6번. 중요합니다, 이거. 별 3개. 별 3개. 신도시 내 오피스텔 분양. 오피스텔 분양이 완판됐어. 그리고 1인 가구 여성 인구가 증가했다. 이 뜻은요, 오피스텔이 분양을 했고 오피스텔이 입주를 했으면 누가 많이 들어온다고요? 오피스텔에는 1인 가구 여성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때 허리춤입니다, 여러분들. 오피스텔이 분양을 했다. 오피스텔이 입주를 했다. 1인 가구 여성들이 월세가 살짝 올라간다. 네, 허리춤이에요. 아셨죠? 그리고 서울 주요 지역의 규제. 이건 뭐 규제지역 또 아니면은 조정지역 뭐 이런 거로 묶일 때 그런 거고요. 8번 정책자금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책자금 대출. 이거 뭐라고 그랬죠? 전세자금 대출 특히 보셔야 됩니다. 요거 한도. 정책자금 한도가 있습니다. 정책자금 한도에 전세를 받으려고 대부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버된다. 조금 가격이 오버된다. 전세가가. 그러면 이제 한번 허리춤이 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아까 그 시소성하고 또 확장성, 그리고 신도시 가격 상승 심리 요인, 네, 요거까지만 공부를 하셨다라고 해도 여러분들은 이제 아파트만 보지 않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내용이고요. 이거는 유료 강의 때 이제 하는 내용이고, 원래는 저 다 따져요. 이거 가면 신도시 가잖아요. 이 가격 다 따집니다.
1층 상가 월세까지 다 월세. 그리고 단독주택, 이주자택지, 점포주택, 전세가, 월세가 다 조사해야죠. 그리고 투자해요. 단독주택 이거 지어진 거 얼마인지 조사 다 하고. 여러분들 아파트 보러 가지 않습니까? 네, 저 아파트 안 본다니까. 임장 가면. 저랑 임장 가신 분들이 있어요. 아마 깜짝 놀랐을 거야. 아니 뭐 또박이 뭐 아파트 보러 온 거 아니야? 아니 아파트 보러 온 사람이 왜 자꾸 딴 걸 봐? 네, 전 딴 것만 봅니다. 아파트는요 다 똑같이 생겼어. 우리가 그 인근에 개발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신도시의 이제 투자 개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시의 이제 그 초기 투자에는 수익이 크고요. 리스크가 없습니다. 이거는 확실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욕세권, 이거 버티셔야 돼요. 누가 욕하든지 말든지 버티셔야 돼요. 무조건 신도시 초기 때는 정말 욕도 많이 먹을 거고 언론이나 커뮤니티나 정말 공격 대상이에요. 리스크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 수익이 굉장히 큽니다. 창릉 신도시 수익이 클 겁니다, 여러분들. 초기 투자는 항상. 중기 투자는 그럭저럭합니다. 그리고 후기 투자 같은 경우는 수익은 작습니다. 그리고 리스크는 꼭지 아냐라고 하지만은 대부분이 여기서 분양가 상한제를 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조금 가점이 많고 좀 내가 뭐 다자녀다 라고 하면 그냥 기다리셨다가 한 방에 뒤집는 수가 있어요. 후기 투자할 때는요. 여기 딱 있어. 역 인근에 대장 아파트들 분양을 해요. 좀 늦게. 초기에는 안 해요. 후기에 많이 한단 말이야. 이때 하면 비싸긴 해, 분양가가. 그렇지만은 한 방에 먹는 게 이게 훨씬 더 나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점에 뭐 신특 말고 가점이 높다라고 하면은 이런 것들은 후기 투자로는 제가 추천드리는 상품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서는 어중간한 위치에 입지에 투자할 바에는 기다렸다가 한 방에 뒤집는 게 훨씬 더 나으십니다. 단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라는 그런 전제가 깔고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동탄역 앞에 10억에 분양해. 동탄역 좀 한 1km, 2km 벗어나서 한 7억에 분양해. 뭐 받을 거야? 이거 받아야지. 무조건이지. 3억이 차이 나더라도. 무조건 이걸 받아야 된다는 상황인 거예요. 이 얘기라는 거예요, 제가. 이건 좀 중기에 받았어, 내가. 중기에 받았다, 중기에. 근데 한 방에 갈 수 있잖아, 내가. 이게 20억 갈 수 있는 거죠, 한 방에. 이거 뭐 언제 올라가? 안 올라가잖아요. 잘. 위치가 안 좋으니까. 그래서 조급해 하실 필요는 없고요. 가점이 높다라고 하면은 한 방을 노리시는 것도 정말 좋은 선택이다. 지금 내년에 강남에 청약이 합니다. 그것만 노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계속 기다려요. 뭐 둔촌중앙 때 참고 여태까지 꾹꾹 참았던 분들 많아요. 네, 엄청난 가점이 쏟아질 겁니다. 그때 한 방을 노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요건 신도시니까 여러분들이 언제 걸릴지 모르니까 하여튼 창릉 같은 경우는 조금 너무 머니까 요거는 하여튼 알고 계시면 되시겠습니다. 조급해 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투자를 할 때는요. 공격을 하더라도 이렇게 수비를 이제 하고 있어야 돼요. 쫙 잽을 뻗어도 이렇게 딱 대기를 하고 있어야 돼요. 뭐가 날라올지 모른다는 거죠. 부동산은 항상 이 변수가 작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공격을 하더라도 수비는 하고 계셔야 된다. 그렇지만 희소성 있는 곳에서 수비는 옳지 않습니다. 하락기 때. 그때는 영끌하시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들. 상승기 때는 요거 상승기 때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승기가 다가온다. 공격을 했으면 수비도 같이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계속 공격만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 사람이 훅 때려가지고 죽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항상 공격을 하더라도 수비는 생각하고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린 게 여러분들 아파트만 보지 말고 뭘 보라고요? 이거 계속 보고 있어야 된다고. 이거 계속 안 보고 있잖아요. 계속 아파트 가격만 보고 있잖아요. 어느 순간 훅 떨어집니다. 반응은요. 주택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이런 쪽에서 많이 와요. 아픈 부위에서 먼저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치고 빠지는 걸 잘해야 돼요. 항상. 아셨죠? 그래서 지역 비하하거나 이런 걸 제가 굉장히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투자를 안 해보신 분들이 자꾸 지역을 비하하는 거예요. 아유, 정말 잘 피하고 잘한다. 예, 기가 막히죠, 저. 아이고, 기가 막히게. 치고 빠지는 걸 잘한다. 요거는 이제 검단 강의할 때 축소해가지고 여태까지 해드린 겁니다. 오늘 창릉 신도시를 이제
지구 단위 계획을 왜 공부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길래 네, 제가 미리 설명을 드린 겁니다. 아파트만 보면 안 된다. 창릉을 이제 시작을 할 거고요. 지금까지 한 거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